변호사도 여러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는 분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화를 받고는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자, 돌고 돌고 돌아서 엊그저께는 새로운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수임료가 맞지 않은 거예요. 성공보수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이제 민태균 대표의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 오후에 통화를 했고,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요. 직접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 담당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고요. 우리 입장은 지금 강혜경 씨가 본인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 붙어서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로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옆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뭐 여론조사가 1억씩 들어간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 이제 판이 커지는 거예요. 명태균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를 저렇게 이제 선임을 하고 김소연 변호사하고 저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명태균은 뭐냐? 강혜경이 여전히 사기 횡령범이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다. 라는 이 전제하에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김영삼이 공천을 받지 않았다.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전상 맞는 겁니까? 하나 저는 좀 기시감이 떠오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변론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변호인단들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헌법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극우적으로, 그러니까 편향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 변호사 옆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가지고 본인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모든 불이익을, 그러니까 사법적 불이익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을 해버렸고,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거부하고 하면서 안 나갔으니까 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재판만 딱 놓고 보면은 상당히 불리한 재판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스스로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가 이제 범죄의 소굴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간적인 예가 명태균 씨가 그 CBS 방송인가요? 한번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했거든요. 네. 근데 또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기 게 아니라 그럽니다. 이 논리 모순이 정치적인 공간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뭐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가서 조서가 다 남고 공판정에서 이제 진술이 이루어지고 다 이제 증거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명태균 씨에게는 다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좀 법리에 밝고 좀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없는 그런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를 받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지, 여기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특히 저처럼 보수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저런 분을 변호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제 지인이라고 하면 저는 저렇게 권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황당한 게, 차라리 중도나 중립 성향의 변호사였으면 이해가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 극우 강경파,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회적 물을 일으켜오고, 그다음에 국민의 만파에서 항상 뭔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또 명태균 씨의 이득이 되는 활동을 안 하고 또 국민의힘 특정 정파나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식으로 왜곡할까도 걱정이 되고요. 너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면 민주 진보 진영의 변호사들을 선정하는 게, 본인이 또 본인을 진보성이 사악하다고 페이스북에 써놨으니까 네. 공익제보 알맹이만 빼먹고 또 자기를 나중에 감옥 가면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됐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국민에 서서 공익제보자, 내부제보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준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할 거고 변호사 비용도 이제 돈도 많이 없을 테니까 제가 무료로 하겠다고 네네. 드린 건데 왜 이건 너무 엉뚱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명태균 씨가 우리가 문자도 보냈고 10여 명의 변호사들도 준비해놨으니까 저희랑 함께 대신 저희는 명태균 씨의 의사에 반해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뭘 요청할 생각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 사실 가족들이 지금 걱정한다는데 아니 최순실급이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는 최순실은 정말 박근혜 악용해서 온갖 것 다 헤쳐먹은 사람이고 명태균 씨는 일부 윤석열 김건희에게 불법에 가담한 건데 그리고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다 노렸잖아요. 명태균 씨가 무슨 권력을 누렸어요? 뭐 부분적으로 김영선 권총권 정도 따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자고 할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댓글로도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김재키님께서는 명태균은 외통수다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제이님께서는 명태균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레몬님, 제이더님 좋은 이야기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김소연 변호사를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다 아니까 그런 거고 저는요 명태균 씨가 최초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그 정준길 변호사 예. 그분도 정파성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그동안 활동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준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도 어찌된 영문인지 서로 또 갈라섰습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한 서로 이제 거고요. 뭐 사임해서 이제 예. 서로 예. 각자의 길을 갔는데 저는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딱 들으면서 야, 이 변론도 얼마나 갈 것이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그건 본인이 방어권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뭐 누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요 정치권을 들여다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선택을 하다니 굉장히 좀 우려 섞이게 바라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서모 변호사는 전화가 정말로 많이 왔더래요, 직접. 근데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변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 얘기는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추파를 던져보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 안진걸 소장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드리고요. 아니 지금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변호사는 해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명태균 씨가 이 우리 스피스 방송을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또 정기환 대표님 직접 통화까지 하고 방송에 연결도 제가 부인에게도 진짜 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인께도 직접 호소를 하고 뭔가 좀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지고 그렇죠. 책임을 나머지는 해야죠.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잘못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명태균 씨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윤석열 김건희잖아. 불법 여론조사에.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 개입에 3억 7천이란 또 뇌물 받고 쥐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벌받죠. 명태균 씨가 엄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명태균 대표는 나는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어낸 표현인데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다. 나는 돈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수혜는 다 그쪽에서 왜 내한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법적 지식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나 이거 다 못 지겠다라고 하면서 나 다 불고 간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최종 결심을 하고 아까 봤던 목조 가늠 보살 자상을 이제 올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소장님. 네. 자, 미륵불도 좋고 그리고 예지력도 좋고 그리고 목조 가늠상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결정을 못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도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지인들이 꽤 많더래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조언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방송도 공개했으니까 서울의 소리 쪽으로 힘을 합쳐서 폭로할 거 폭로해라. 서울에서 끝까지 보호해줄 거다. 네. 최정 목사처럼.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아마 또 김소연 쪽을 이렇게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본인 판단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처님을 올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처럼 대승적으로 가겠다. 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부처의 정심으로 폭로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비춰질 면이 있는데요. 아까 부처상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부처 이야기하고 미륵불을 평소에 자칭 또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던 명태균 대표가 왜 이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했어요. 자, 저희들이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영선 국회의원의 창원 사무실에 8월 23일이 명태균 대표의 생일인데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명태균 대표를 보자 합장을 하고 부처님 이렇게 호칭까지 했다는 거. 이 시점이 언제냐? 2022년 6월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대표는 어떤 존재나 도대체 김영선 본 적도 별로 없다면서요. 사무실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본인 임명장 다 만들어주고는 그 임명장 자기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 것처럼 와. 그렇게 얘기했다면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김영선 의원이 파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직접 전달했는지 임명장을 직원들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8월 23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명태균이 약간 좀 신격화돼 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 김영선한테는 그러니까요. 김영선과 그 일당한테 심각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게 그래도 5선 의원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 여성분에게 거의 무슨 막 격정을 쏟아내듯이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문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또 김영선 의원은 또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냥 김영선 의원의 성품일까? 다만 성품일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저도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명태균에 대해서는 그 뭐 예지력 내지는 어떤 능력들이 약간은 좀 인간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좀 초월적 존재로 좀 인식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역순으로 우리가 날짜를 맞춰보겠습니다. 그게 2022년 6월 이후니까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입니다. 거꾸로 돌아가 보죠. 3월 9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3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일종의 선언이 되잖아요. 당선인. 예. 당선이 됐죠. 그러면 그 뒤로 돌아가 봅시다. 2021년 6월 10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되는 날이죠. 4월 7일이 또 뭡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또 오세훈이 시장이 되잖아요. 이 1년의 과정을 다 쳐다보고 대통령 당선을 시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까지 된 마당에 예.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주위에서는 평가할 것이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야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큰 보도판 위에 있는 날짜 거기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예.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직접 혹시 불교신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명태균이 권위나 또는 인정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랑 매일처럼 통화하고 직통하고 여론조사 조작해갖고 홍준표도 이기는 거로 만들고 이재명도 이기는 거로 만들어낸 그거에 대한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당선 무효 사례지만 그 진영에서는 얼마나 서로 좋아했겠어요. 김건희도 명태균 명태균 씨를 뭐라 그러죠? 막 극존칭하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김영선은 심지어는 미륵보살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할까? 나에게는 부처님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본부장의 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완전히 명태균을 떠받치면서 그걸로 윤석열, 김건희도 당선되고 김영선도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당선은 명태균이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만 기여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법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뇌물 제공 3억 7천 이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비를 반땅을 하고요. 이 전 과정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태균 씨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어린 딸을 늘 걱정하시던데 그게 가족들과 어린 딸에 대한 예의기도 하지 않을까요? 아빠의.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